지난주 IQ 156 이상 천재들의 불꽃 튀는 리얼 두뇌 전쟁이 시작됐다. 최고의 두뇌 천재들에게 주어진 워밍업 미션은 암호를 풀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라. 진짜 미션은 지금부터다. 제한 시간 내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진정성이 담긴 PR 광고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적인 광고인 이재석으로부터 쏟아진 혹독한 평가. 창작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우승자는 김하나 씨. 최고의 창의력 천재로 등극한 김하나, 최악의 광고 천재로 평가받은 이수민. 첫 번째 미션의 탈락자는 없습니다. 이번 주 진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될 천재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오늘의 미션 장소는 바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경찰서. 이곳에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 두뇌 천재들의 추리력을 테스트한다. 실제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천재들의 운명은 과연? 설마 여기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근데 거기가 맞다는 거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말을 하면 왠지 잡혀갈 것 같은. 경찰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놀랐거든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범인을 잡는 걸까? 뭐라는 걸까? 이런 호기심, 궁금증? 국내 최초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를 가려라. 숨막히는 두뇌 전쟁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의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이곳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추리력과 판단력을 시험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최고의 추리 천재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번째 탈락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로 변신한 천재들에게 주어진 두 개의 사건 파일. 1978년 수원 세류동에서 발생했던 여직공 살인사건. 2004년 마산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했던 콘크리트 회사 대표 살인사건. 현장의 작은 단서를 놓치는 순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사건과 수사 과정을 토대로 제작진이 재구성한 살인사건 현장. 풀어나는 결과 정답은요? 각 팀은 현장에서 찾은 단서로 다음 장소를 맞춰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추리 천재는 누가 될 것인가? 9천재의 추리 전쟁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본격적인 미션에 앞서서 워밍업 미션을 수행할 텐데요. 지난주 미션 1위였죠. 김하나 씨께서 팀원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하나 씨 선택해 주시죠. 그리고 전혜원 언니, 석윤 씨.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예 멤버라는 사람들을 데려간 쪽, 그리고 저 B팀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더 잘해야지. 효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그리고 전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반짝반짝 좀 잘 돌아갈 것 같아서.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건 뭐 김하나 씨 생각이고, 예, 뭐 제 생각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 형법을 배웠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최고의 추리 천재를 가리는 오늘의 워밍업 미션. 상대팀의 숨은 범인을 찾아라. 각각 범인팀과 수사팀으로 나뉜 천재들. 범인팀 천재 1인의 사연을 공유하게 되는데, 수사팀 제한시간 3분 동안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범인팀 제한시간 3분 동안 팀 내 범인을 숨겨야만 한다. 과연 본 미션에 대한 우선권을 놓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서바이벌 두뇌 게임의 승자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자, 워밍업 미션 범인팀과 수사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범인팀은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이 중에서 범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 발동에 야동을 보고 싶어서 엄마를 따라 동사무소 갔을 때 부모님 주민번호를 외워 접속해 야동을 보고 학교에서 컴퓨터 선생님이 남은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삭제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범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필구형일 거라 생각했고 딱 드는 순간 순발력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오바해서 나인 것처럼 만들어야겠구나. 좀 오바를 했어요. 얼굴도 일부러 빨개지게 만들고 좀 언변도 약간 나 쪽으로 몰고 가게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 놀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반응이 지금 표정이 그때 영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즐겨보시나요? 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거 말해야 언제 처음 가셨나요? 남자는 그런 걸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떤 처음으로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을 유독 오래 기억하고 화장거리로 삼는 게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답이 이수민 씨면은 그냥 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르디아 표정이 세분 중에 두 분은 거의 귀여운데 한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수민 씨가 달라졌어요. 이 다리를 활짝 떨고 계시고 내게 아니라는 거를 연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좀 들었어요. 근데 황선윤 씨가 제 표정이 딱 잊고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 나 쳐보고 있다. 나인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명의 용의자 중 수사팀은 과연 누구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할 것인가? 자,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범인은 누군가요? 발견했는데요. 저희는 조영우 씨 말씀입니다. 김하나 씨 팀은 조현구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구 씨, 범인이 맞습니까? 이분이 범인입니다. 네. 범인은 최필구 씨가 아닌. 네. 이수민 씨입니다. 네. 범인은 이수민 씨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하는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은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변신한 9천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 1978년 수원 세비동 다리 밑에서 발생한 여직공 살인 사건. 2004년 마산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회사 대표 살인 사건. 제한 시간은 5시간. 현장에서의 작은 증거물 하나도 절대 놓치지 말라. 실제 사건과 수사 과정을 토대로 제작진이 재구성한 살인 사건 현장. 각 팀은 현장에서 찾은 단서를 추리, 다음 이동 장소를 맞춰야 한다. 만약 틀릴 경우 다음 장소까지 말을 할 수 없는데 퀴즈 힌트 사용 기회는 단 한 번뿐. 과연 사건의 단서를 모두 찾아내고 경찰서로 먼저 돌아올 팀은 누가 될 것인가? 갑니다. 자, 아파트 일단은 엘리베이터 앞에 가는 이유는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해봐야겠네. 찾아가는 아파트가 그 사건이 일어나던 아파트랑 현장이 좀 형태가 이상하거나 시간이 몇 시죠? 사건 12시. 12시요? 난 12시라고 했으니까 정호 인근이거든? 얼굴, 흉부, 목, 팔. 그러니까 지금 남자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였으면은 확실하게 패 있는데 영화 친구가 돌리는 거야. 한 방에 끝낸단 말이야. 전문가였으면. 그만해라, 많이 못해. 찍어지 그냥. 그리고 팔 같은 곳을 찔렀다면 팔은 막는데 찍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도착해서 가서 증거물 일단 봐야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인물에 씻겨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증거가 그 사건 현장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서 증거가 흘러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좀 범위를 좀 넓게 잡고 뒤지는 걸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남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강간이니까 성행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뭔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같은데 임덕균 씨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잘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약한 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둘이 하는 것 같았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이 있고 다른 분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이 만약에 질 경우에 누구 한 명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23동이니까 찾아봅시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보자고요. 아마 이거는 공범인 게 확실한 게 경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시가 필요하단 말이야. 혼자 가서 경비 없을 때 가서 또 잠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004년 마산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20차례 흉기에 질려 살해된 콘크리트 회사 대표. 과연 사건의 진실은? 머리가 이쪽에 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시작하는 거지. 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자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범인들한테 그리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쓰러지기가 쉽지 않죠. 자, 누워볼게요. 엎드렸으면은 분명 이쪽에다가 공격하는 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에 나가서 뭐 범인의 범인 같은 거 벌 수도 있고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나눠서 찾아볼까? 뒤 반대로 가자. 내려가는 거 저거 뭐죠? 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저거 뭐죠? 근데 사실 그 약간 살인의 추억이나 연쇄살인 사건 이런 배경 분위기랑 너무 비슷해서 일단 도착부터 으스스했고요. 하루 도착하면서부터 막 이상하더라고요. 살인 사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죽은 걸 상상하니까요. 또 그 자리가 이제 마치 이제 그 정말 현장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또 비도 오고 축축하고 그래서 되게 막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1978년 2월 1일 저녁 7시경 책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20살의 여직공. 누군가에 의해 다리 아래로 끌려가 살인을 당했는데 과연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이 사건의 진실은? 반 낮으면 옷이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벗겨진 옷이나 그런 게 버려져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밀어가면은 요 정도여서도 뭐 버리지 않을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보이는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눈에 너무 잘 띄는 데는 있으니까. 이쪽 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팀을 뭐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오늘은 참 같은 편 돼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는 좀 경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아 미치겠어요 진짜. 벌레도 많고. 여기는 봤어? 거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기구 같은 게 흉기는 아니겠지? 목 졸라 목을 졸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게 일반 쓰레기랑 많이 섞여 있어서 깨끗한데? 여기 와봐요.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들은 다 지저분한데 최근에 버려진 듯한 깨끗한 쓰레기들이 뽀빠이, 비타민 워터. 이거 여기 있었어? 3리틀? 이거 어디 갔어? 근데 요거를 누가 사갔는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술을 마시고? 강간을 우발적으로 시도하게 됐다. 옛날 과자잖아. 지금도 나오긴 하지. 대문 과자. 일단은 옛날 과자. 과자 파는 사람인가? 그걸 저는 거의 처음 봤는데 거의 안 파는 제품이거든요. 맞아. 70년대 유행했던 제품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갔다면 뭐 편의점이든 어디 그런 데서 이 근처에 있는 가게가 몇 개 안 될 거야. 네. 그래서 이거 파는 데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범인이 먹은 과자가 증거물이 맞습니까? 과자와 술입니다. 과자만요?
술은 아니고요. 술 마셔야 동맹을 할 것 같은데. 그래, 이것도 막 같이 안주 삼아서. 가위도 있고. 저는 깨진 거 찾았거든요. 예리한 흉기일 거겠죠? 뭐 날카로운 것이니까 뭐든 흉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칼, 가위, 송곳, 드라이버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모여있어. 찾았어요, 증거. 찾았어요. 이쪽으로 지금 전화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혈흔은 국과수 검사 결과 A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혈흔이 이게 혈흔이구나. A형이다. 소심하네. 피해자가 A형이 아니면 무조건 범인 거고, 피해자가 A형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우리가 어떤 범죄자의 범위를 축소했을 때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흉기를 구입한 구입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물어봐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뵐게요. 저희가 풀어나온 결과 정답은요. 철기시대입니다. 라면 땅이랑 또 간단한 과자니까 바로 먹는 거라서 아마 근데 길어봤자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다녀가서 이거 보여주고 물어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라면 땅이란 건 아니까 반으로 쪼개져서 저쪽 한 팀, 이쪽 한 팀 가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기 휴게소 있으니까 저기가 가능성이 좀 있어. 여기에서 살았을까. 여기 혹시 라면 땅 팔아요? 라면 땅 안 팔아요? 우리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오는 중간에 있는 슈퍼일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저희가 여기 슈퍼에서 라면땅 산 것까지 알아냈는데 그 다음 힌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증거요? 당시에 슈퍼 주인은 이거 증거예요? 네, 증거예요. 찾았어요? 한 며칠 전이었지. 믿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인데 여기 슈퍼 와서 막걸리 두 병이랑 라면 땅 사가면서 돼지 키우는 한시 찾던데. 근데 잘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신보는 청년 2명이 와서 돼지 키우는 한씨를 지금 찾아야 돼요. 돼지를 어느 집에 사는지를 탐문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는데 여기 혹시 돼지 키우는 곳 어디 가까운 데 있나요? 왼쪽으로 하다 보면 상거리가 나와요. 상거리에서 5층으로. 상거리에서 우측으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큰 길로 나가야겠다. 맥주를 한잔 마셨으면 좋겠네. 오늘 마시고 맥주 한잔 해요. 탈락자. 우리는 아닐 거야. 탈락자 위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보다 탈락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딱 재밌을 것 같아, 상황이. 1위가 공공의 적이. 야, 원래 1위 하면은 바로 다음에 적이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 빨리 탈락시켜. 국기와 연관된 우리가 뭔가 그걸 찾아보자. 신고. 찾아봐. 기록, 그러니까 구매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를 찾아봐. A형, 20대 남자. 아까도 명함 2억이는 주소. AX로 적혀있는 메모지를 저희들이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그 다음 이제 장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틀렸습니다. 아쉽게 써주시고요. 다음 미션까지 조심하시고 미션에 대한 행동을 해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음 미션 단속까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서를 찾거나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민 씨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다면 제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수민 씨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굳이 꼭 우리 팀에서 이제 가장 역할이 없었던 친구를 찾으라면은 수민이? 수민이는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없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의견이 그러니까 분명치가 않더라고요.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범인이 이곳을 방문한 다음에 부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제공받아서 주인과 여기 찾아온 사람이 각각 나눠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남은 사람들의 건투를 빌어요.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힌트를 쓰셔도 돼요. 또 한 명이 들어가서 또 생산이 없잖아. 그냥 시키자. 힌트 거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코나. 수도코? 나 한 번 안 해봤어. 나 많이 해봤어. 자, 요거는 내가 입을 안 막았으면 내가 풀었을 텐데, 도움 많이 줬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뭐, 조영규 씨나, 최필구 씨나 열심히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문방구에 사온 그 가짜 도끼 딱 보고 나서, 이거, 우리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서가 어려워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확인해 볼게요. 예, 정답입니다.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일단은 증거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빨리 얼른 찾아서 여길 떠나야지 그런 생각. 당분간 삼겹살을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오래된 축사였고 그리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찍찍해서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 빨리 증거를 찾아줘서 여기서 탈출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남자분들 축사 가서 찾으셔서 왜 웃으세요? 남자분들 축사 가서 찾으셔서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우리 밖에 볼게요. 왜 내가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축사? 저희 가겠습니다. 우리 10분인데 만나 10분인가? 빨리 가자. 우리 시간 없어. 나 벌레 너무 싫어. 써줄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효율이 형님이 축사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건 아니다. 아니 축사에 뭐가 있겠어요 대체. 범인이 남긴 옷가지를 뭐 여기에 숨겼을 수 있다 하는데 아니 옷가지를 발견해도 그게 범인 옷가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거기 일하던 딴 사람 건지. 찾았다고? 이건 것 같아 이거. 아버지 한상원. 그쵸. 맞아. 어떡해 감격스러워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확신해. 잠깐만. 우리 밖에서 봐요. 나 여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한신의 집이고 아들한테서 온 거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그러니까 한시 맞네. 아버지, 저 동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머님 말씀이 이번 폭우로 축사한 쪽 지붕이 내려앉았다면서요?
혹시나 해서 이번에 제대하신 제 선임병과 휴가 나간 동기들에게 시간 나면 들려 아버님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성현이 형님과 만동이 마을회관 오면 막걸리라도 사 먹이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휴가 나온 선임병과 동기가 여기에 일을 하러 왔어요. 선영이라는 선임, 그리고 만동이라는 동기, 이렇게 두 사람. 이 마을회관에 오기로 얘기가 된 거니까 마을회관으로 이동해서 그렇지. 저분들한테 여쭤. 마을회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나가서 오른쪽 가갖고 먼저 좌회전해갖고 쭉 가다가 쭉 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은 네가 간다. 야, 네가 간다. 네가 간다. 알겠어. 이렇게 가면 된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차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 수민 씨 어떤 점이 좀 좋겠어요? 선물전에 가가지고 그 물건 샀다라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원한 관계랑 이런 면식범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경쟁업체다. 경쟁업체인데 그 피해자 업체가 뭔가 그 금전적인 이득을 뭐 너무 독식을 한다든가 이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 경쟁업체에서 살해를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살해 동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쟁업체인지 아니면 내부 소양수도 있고. 홍구 씨가 얘기한 어떤 이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고 우리가 여기 한번 수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제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다 컴퓨터 압수수색 하잖아요. 제일 먼저 컴퓨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사 기록 카드가 보여서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수상한 점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나 너 좀 찾은 것 같아. 잠깐만 이쪽으로. 컴퓨터에서 인사 기록 카드를 좀 찾았는데 동부건업 창립 멤버야. 가명 이은식 창립 멤버. 혈액형 AB형. 가족관계 부인 A형, 아들 A형. 단서 확보. 아까 대식이가 친구 아니었어요? 대식이는 힘이 장사라는 그 한동훈 씨의 친구였고, 이거는 선임병 형준. 마을 청년의 일 도우러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 갔었어요. 막걸리를 한 잔 먹었더니 필름이 끊겨서 논두렁에서 자다가 한 8시쯤 집에 갔어요. 그날 만동이랑 통화하고 한 4시쯤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만동이가 늦어서 5시에 겨우 마을을 찾아 나섰는데 길을 잃은 겁니다. 겨우 찾은 슈퍼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터미널까지 다시 걸어갔어요. 성현이 형님 연락받고 터미널 도착한 게 5시죠. 둘이 길을 몰라가지고 산을 하나 넘었다니까요. 서울 갈 차비도 빠듯하고 해서 저녁 대신에 막걸리에 라면 과자 사 먹었어요. 휴가 나온 차에 대식이 형님이나 뵙고 가자 싶어 마을에 들렀어요. 옆마을에 품앗이 나갔다 해서 거기 가봤더니 슈퍼 가서는 안 와서 전 부대로 복귀했죠. 대식이랑 그날 귀순 할머니네 지붕 고쳐주러 갔었죠. 막걸리를 둘이 한 3병쯤 마셨나? 모자란다고 슈퍼 가더니 안 왔어요. 걱정돼서 찾아다니다 결국 못 찾아서 나는 집에 갔나보다 했죠. 자, 아이템 모두 획득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각 개인별로 할 겁니다. 개별 미션?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딱 들었던 생각이 괜히 돌아갈 때 운전해야 되는 나만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스러웠죠. 개별 미션이라니. 근데 오히려
이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대 4니까 이게 팀전으로 가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 미션으로 가는 게 결국은 맞지 않았나. 개별 미션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증거는 열심히 찾고 추론은 똑똑한 분들 많으니까 슬쩍 의견 머리 잠깐 얹어가지고 묻어가야겠거니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라면 과자 한 봉지, 슈퍼주인 녹취록, 한시아들의 편지, 최종 용의자 진술을 확보한 사건 1팀, 흉기와 A형 혈흔, 20대 남자의 흉기 구입 사실과 명함, 인사기록 카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사건 2팀. 이 돈은 원래는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죠, 편지에. 있다는데 왜 사라졌나. 그러면 챙길까? (1978년 2월 1일) 살인당한 채 다리 아래서 발견된 20살의 여직공. 반경 3km 수색 끝에 라면 과자 봉지만 발견됐는데 슈퍼 주인을 통해 돼지를 키우는 한씨를 찾던 두 청년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찰. 한씨 아들 한동훈을 통해 윤성현과 김만동이 마을에 오기로 했음이 확인됐다. 결국 라면 과자 봉지로 범인 2명 모두가 검거된 사건. 천재들의 추리력을 평가할 오늘의 심사위원.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본인이 한 걸. 대한민국 범죄심리학계 권위자 이수정 교수. 이대식이 범일 거라고. 형석의 독보적 카리스마 이갑수 형사. 전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장 출신의 김상구 교수. 국내 최고 범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평가가 시작된다. 때 같으면은 막걸리를 먹을 때 보통 주전자에 받아와서 먹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병에 담긴 걸 사 먹었다고 한다는 것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불조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돈 없는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슈퍼 주인에게 좀 더 많은 조사를 해봤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면 땅이 증거물이라고 제시를 했다면 라면 땅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닌가요? 그때 시계를 의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거기 모였으면은 그걸 뭐 세상에다 그냥 먹고 버리고 갔으면은 조건 씌우기 위해서 들고 가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진술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추론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라면 땅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김만동의 진술에는 그 이야기가 쏙 빠지고 없습니다. 김만동이 주범으로 여자를 해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만동은 초액기란 말이에요. 처음 본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쉽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네. 그러면 용의자가 먹은 라면 땅인지 아니면 이대식이 막걸리를 사면서 슈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관찰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사실 이 5사람이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모두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윤상현과 함께 행동했던 윤상현과 김만동 이 2명의 행적을 추적을 했을 때 범인은 윤성현과 김만동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대식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대식이라는 친구를 동네 건달도 때려잡고 상당히 정의감 있는 친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동네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과연 동네 아는 처녀에게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도덕감이랄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달까. 안녕하십니까. B팀 첫 번째 발표자 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범죄와 관계된 추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9일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해된 콘크리트 회사 대표. 이익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이윤씨. 그가 아들 이명환과의 모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저질렀던 계획된 살인사건. 이윤식 씨, 58년생이고 AB형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회사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범행 시점 인근에서 퇴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대에 A형 혈액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밀 유지라든지 어떤
밝혀졌을 때의 부담 때문에 친족 이외의 타인과는 공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틀이 예컨대 지금 그 나중에 주어진 단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 주어진 단서, 예컨대 아들이 A형이다라는 주요한 단서에다가 전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빼다 맞춘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어요. 김기덕 씨가 만약에 누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은 뻔하게 그 낮 시간에 엘리베이터 죽이겠어요? 아니면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응?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죽이겠어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보이는 데서 살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도구를 미리 준비할 만큼 어떤 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과 과감하다는 사람이 20군데나 찔러서 뭐 숨을 거둘 때까지 20군데나 찔렀다는 걸 토대로 봤을 때 과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조사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집시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이 피해자의 신원은 땡땡땡으로 연령은 48세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다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다 그 제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본인이 한 걸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DNA, 혈액형, 지문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만 본인이 그 객관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추론했냐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이지 양날도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보고서 잘 돼 있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읽어보니까 왜 죽였는지 왜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죽였는지는 일단 제가 오늘 조사한 그 증거에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미션이 오더라도 나중에 또 오더라도 저는 무조건 지금처럼 한 것처럼 나갈 거예요. 뭐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심사위원분들이 지적하는 거죠. 그분들이 저를 떨어뜨리면 전 당당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부터 앞서 획득 증거물이랑 사건 개요는 같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추리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고 좀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낮 시간대에 공개된 장소에서 20차례 이상 찌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았을까, 공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범이라고 보니까 우발적인 범인이라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 우발적이란 것은 그 순간 감정에 의해서 살해했는 경우를 우발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공범도 있고 그리고 범행 도구도 일체 준비를 하였고 했을 때 좀 초보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자하고 피의자의 아버지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았지 아들은 서로 이제 둘만의 대화에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이제 지켜만 봤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수민 씨가 참가자 중에 제일 막내네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애 없잖아요. 제가 철이 그쪽에서는 좀 일찍 들었어요. 더 이상 부모님들을 속썩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요번에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것도 정말 부모님들의 응원이 아니었으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주 상상력 풍부한데 조금 트레이닝 되면 다듬어지면은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주 조금. 전혜원 씨 어떠셨어요? 전혜원 씨도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황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A그룹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김기덕 씨도 놀라운 추리력과 분석력으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구인의 천재들. 과연 범죄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추리와 증거를 제시. 사건을 완벽하게 프로파일링해낸 최고의 추리 천재는 누가 될 것인가?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경찰서에 가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뛰어난 논리력과 추리력으로 이번 임무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와 탈락자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박효열 씨, 예.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네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와 탈락자를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구 씨, 최필구 씨, 그리고 김기덕 씨. 우리 편에선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왜?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 탈락이구나. 딱 직감이 왔어요. 사실 제가 전공자잖아요. 심사위원분들이 전공자한테는 점수를 수하게 안 주거든요. 본인 생각 아닌가요? 그쵸? 네, 제 생각이죠. 정말 머릿속이 멍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서바이벌이라는 것을 사실은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 순간이구나. 한 분은 이번 미션의 우승자, 또 다른 분은 이번 미션의 탈락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이번 미션의 우승자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가운데 이번 미션 천재 경찰서에 가다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는 맥주 한잔 마셨으면 좋겠네. 오늘 마시고 맥주 한잔 해요. 탈락자. 우리는 아닐 거야. 탈락자 위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탈락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는 조영구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조영구 씨는 놀라운 추리력으로 심사위원들도 생각하지 못한 증거와 추리 제시로 최고의 점수를 받아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이 발표자는 표현은 그 수사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못지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분석했어, 사건 추리를. 받아서 기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사람들은 왜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저 욕을 먹고 왔을까. 진짜 우려하던 일이 우리 팀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진짜 끝까지 생각 안 했는데. 김기덕 씨,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기회에 더 나은 다음 주를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필구 씨,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제가 탈락하더라도 제가 뭔가 탈락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고요.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친해지고 또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 미션, 천재 경찰서에 가다. 두 번째 미션의 탈락자는 과감하다는 사람이 20군데나 찔러서 뭐 춤을 거둘 때까지 20군데나 찔렀다는 걸 토대로 봤을 때 과감하다고 얘기하죠. 심사위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김기덕. 왜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죽였는지는 일단 제가 오늘 조사한 그 증거에서는 논리적이지 못한 추리로 혹평을 받은 최필구. 두 번째 미션의 탈락자는 두 분 모두입니다. 최필구 씨, 김기덕 씨, 두 분 모두 탈락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우승하신 조현구 씨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심층 분석을 한 반면 이 두 분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1차적인 판단으로 단서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탈락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동 탈락자가 발생했는데요. 아쉽지만 두 분은 다음 회부터는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얘기로는 김기덕 씨가 컨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독창적인 건지 아닌지 뭐라고 하니까 이게 개성이 없었어요. 최필구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결론을 못 내고 너무 많은 그 얘기들을 해서 사실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저희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아주 치열한 미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7명의 천재들과 두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미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탈락하시더라도 너무 상처받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저도 탈락해보니까 조금 좀 충격 좀 받았거든요. 근데 탈락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뭐 떨어져서 탈락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떨어질 거 내가
제일 먼저 떨어졌으니까 물론 맞죠. IQ 156 이상 천재들의 리얼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다음 주 시장으로 간 천재들, 이들의 기상천외한 수학적인 장보기가 시작된다. 천재들의 수리력, 계산력, 암산력을 평가할 상상초월 장보기 미션. 오직 암산만으로 수십 종의 물건을 정해진 무게에 맞춰서 사와라. 천재 시장에 가다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미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천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반전 미션. 시장의 지도를 그려라. 과연 천재들은 420여 개의 점포의 상호명을 모두 기억해 지도를 그릴 수 있을지. 천재들의 리얼 돈의 전쟁, 서바이벌 천재적인 생활, 천재 시장에 가다. 다음 주 서바이벌의 세 번째 탈락자가 전격 공개됩니다. 잘하면 되지. 천재는 재능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과 저는 확실하게 승복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놀러 올게요. 잘하세요.